잠깐만요. 자,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로 우선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AND, OR, NOT이죠. 근데 저희가 총 7가지의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AND, OR, NOT 세 가지의 조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일단 주목을 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AND는 두 가지 이거 뭐야 이제 두 가지 입력이 전부 다 하이일 때 출력으로 1값 하이를 출력하는 논리 게이트입니다. 이제 두 가지 입력에 대해서 AND 게이트고요. 세 가지 입력을 받는 AND 게이트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입력받는 개수에 따라서 구분이 된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논리 게이트의 표현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의 진리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0일 땐 0, 0, 1일 땐 0, 1, 0일 땐 0이죠. A, B 둘 다 1이 되어야만 출력으로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일 때 1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AND, OR, NOT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들 중에 NOT이라는 녀석이 이제 AND와 OR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7가지 중에 또 하나인 NAND 게이트입니다. NAND는 이 NAND의 N이 NO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 AND 게이트의 출력부에 이 동그라미 표시는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표시인 NOT 게이트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NOT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 A, 출력 Q라고 했을 때 A에 0을 넣게 되면 Q에 1, A에 1을 넣게 되면 Q에 0이 나오는 그런 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AND 게이트의 아웃풋에 NOT을 걸어주게 됐으니까 이것들의 이제 1의 보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111, 0의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AND 게이트의 출력은 1, 1, 1, 0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OR과 NOR입니다. 우선은 처음에 보이는 그림은 OR입니다. OR 같은 경우엔 A 혹은 B 혹은 A, B 둘 다 1일 때 출력으로 1을 출력하게 되는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A가 A, B면 B가 1이거나 A가 1이거나 둘 다 1일 때 1 출력을 내고 0, 0일 때 0을 출력하는 녀석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입력 개수에 따라서 2인풋, 3인풋 나눈 모습이고요. 자, 진리표를 보시게 되면 A 0, B 0일 때 0, A 0, B 1일 때 1, A 1, B 0일 때 1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A도 1이고 B도 1일 때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를 보시게 되면 이 노아의 N 또한 NOT이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진리표의 출력부에 1의 보수인 NOT을 취한 것으로 1, 0, 0, 0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의 응용인데요. 아까 보시면 NA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AND의 출력부에다가 NOT을 붙여줬었죠. 근데 이 NOT을 출력부가 아닌 입력부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이게 NOT 되어 나타난 거예요. 1 보수되어 나타난 것이라서 사실은 이런 형태입니다. 아까의 진리표를 반대로 뒤집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AND 같은 경우엔 0, 0일 때만 1 값을 출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표를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진리표는
이제 노알이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AND 게이트는 궁극적으로 노알 게이트랑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네거티브 OR 같은 경우엔 기존에 출력부에 붙여줬던 낫을 입력부에다가 붙여준 거죠. 그래서 기존이랑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00일 때 0이고 나머지 1일 때 11일 때 1을 출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00일 때 1, 01일 때 1, 10일 때 1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진리표를 또 보니까 낸드 게이트에 낸드 게이트 진리표랑 똑같이 나왔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요거랑 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게이트를 변환하실 때 만약에 나는 AND 게이트로만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OR 게이트가 이런 식의 노알이 껴있으면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익스클루시브 OR 같은 경우엔 얘도 이렇게 기본적인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익스클루시브 OR은 AND와 그리고 OR에 뭐 낫도 껴있을 수 있겠죠. 낫의 합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익스클루시브 OR은 둘 중 하나가 1일 때만 1값을 출력합니다. 입력이 빠졌네요. 아이고씨 왜 이래. 입력 둘 중 하나가 1일 때만 1값을 출력해서 A 혹은 B가 1일 때 양쪽 다 1이거나 0이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1일 때 1값을 출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외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나는 제대로 응용을 하고 싶고 혹은 내가 익스클루시브 OR을 만약에 익스클루시브 OR 칩이 없는데 이제 AND 그리고 OR로만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OR과 NAND, AND 이렇게 합쳐서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을 구성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하고 진리표를 달았었죠. 근데 이제 진리표에 이제 불대수 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AND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B로 표시가 됩니다. 네, OR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고요. 이 불대수식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이런 게이트의 표현 그림, 표현 방식 그림으로만 저희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혹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있어서 이런 불대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대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낫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부에 프라임을 붙이게 되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위에 이제 짝대기를 그어서 부정 표현이 되고요. NAND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B AND였던 거에 전체 부정을 걸어주고 이거는 이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었지만 불대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 했었던 거를 보면은 이 NAND 게이트는 OR 게이트의 입력부의 네거티브 OR이랑 똑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OR의 식이 아까 A 플러스 B였는데 이거에 각각 입력 A, B에 부정을 걸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같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노알도 마찬가지입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은 AND 게이트의 입력부에
부정을 넣어준 A 부정 곱하기 B, 네, A 프라임 곱하기 B 프라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익스클루시브 OR은 이렇게 표현도 되나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아까 뭐 이제 AND OR 이렇게 조합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했었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알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설명을 안 했었죠. 근데 저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출력부에 난만 붙여주면 익스클루시브 노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정을 해준 거죠. 근데 이거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A에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진리표, 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논리 게이트를 이제 책을 참고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고 진리식 그리고 불대수식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에 배우는 이제 플립플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조합 논리 회로라고 여러 가지 막 AND들 막 여러 개 붙이고 OR도 여러 개 붙이고 해서 조합적인 논리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일정 개수의 입력에 의해 일정 개수의 출력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가산기가 있죠. 이거는 BCD 가산기를 예로 들은 건데요. BCD 가산기는 이 부분만 좀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칩들도 다 조합 논리 회로로 구성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가감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까 진리표 같은 데서 봤듯이 1비트 책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1비트, 네네네. 이진수 책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도 이진수 체계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거의 출력을 좀 다르게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인 이제 10진수처럼 보이게 해주는 이제 조합 논리 회로를 하나 더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이제 조합적인 논리 회로들을 다뤘었고요. 이제 후에는 저희가 순차 논리 회로라고 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입력받은 신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회로가 로직 게이트들이 작동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변화에 되게 네,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네, 전에 넣었던 신호들을 저장하는 메모리가 있으면 좀 더 이제 매끄럽게 오류가 없는 그런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개념이 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1비트 저장 메모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후에 들어가게 되면 메모리 개념이 추가가 될 겁니다. 저희가 배웠던 조합 논리 회로와 이제 입력과 출력을 가졌었죠. 조합 논리 회로와 이 메모리 저희가 배우게 되는 플립플롭 에 관련돼서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순차 논리 회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메모리 개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메모리 개념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좀 미흡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제 관련 사항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시거나 혹은 피드백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